안녕하세요. 자, K2 2기 민법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자, 이번 2기 강의의 이제 목표를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번 강의는 교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례 풀이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사례 시험을 대비한 강의입니다. 제가 사례 문제를 출제를 하고 채점을 많이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자, 어떤 답안이든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강박 때문에 사례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있는지 이걸 이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 서술해야 될 쟁점을 추출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나와 있는 어떤 표현을 가지고 예전에 내가 봤었던 판례가 뭐지? 라고 떠올려서 판례를 언급하고 결론에 이르는 그런 답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례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풀어서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좋은 성적이 아니라 합격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좌를 통해서 사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이제 사례 성적이 이제 잘 안 나오는 주된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문제 분석을 잘 못하는 이유 때문에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문제가 묻고자 하는 법리를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매우 심각한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문제 분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캐치하지 못하고 아무거나 막 쓰다가 점수를 이제 엉뚱하게 받는 이런 문제들을 많은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극복하는 것이 이번 강좌의 이제 목표예요. 자, 법리가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선택형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리를 보완하고 이해했다 하더라도 문제 분석을 못하게 되면은 그런 법리 준비와 공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강좌를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고 각 사례 유형마다 어떤 식으로 생각이 전개되어야 하는지 이거를 좀 꼭 체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다고 해가지고 그게 바로 사례 문제를 풀 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연습도 조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 강좌를 통해 가지고는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변사기, 그러니까 학연에서 나온 제 책이죠. 이 변사기를 가지고 사례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쟁점을 어떻게 추출하고 서술은 어떤 방향으로 서술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거를 제가 칠판에다가 판서를 하면서 풀어 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푸는 방식을 보시고 이걸 이제 자기 것으로 꼭 소화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례 답안에서 꼭 서술되어야 되는 여러 법리들이 있어요. 이 법리들을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법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 법조예요. 몇 조의 문제이다. 이걸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판례들을 우리가 서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둬야 되는데 판례 서술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할 거냐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만 알고 쓰자 민법 판례 이걸 가지고 한번 이제 정돈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것만 알고 쓰자 민법 판례는 분량도 그렇게 좀 그 두꺼운 책이 아니에요. 200페이지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례 답안, 그 사례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쟁점들을 다 한번 모아봤습니다. 물론 그 ERS에서 정리된 쟁점 이외의 쟁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ERS에서 정리된 쟁점 이외의 쟁점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수험생들이나 다 같이 쓰기가 어려운 쟁점일 거예요. 변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할서에 나와 있는 사례 서술의 이제 쟁점들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기억하고 암기하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풀이를 중심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에서 언급되었었던 쟁점들 이거를 이제 서술할 수 있도록 자기식의 표현으로 축약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사례 문제 풀이에 어느 정도의 이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우리 이제 사례 점수가 낮게 나오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문제 분석을 제대로 잘 못하는 것. 그다음 두 번째는 문제가 묻고 있는 법리적 쟁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이 두 가지 이 목표를 이번 강좌를 통해서 꼭 달성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 분석하는 틀과 방식입니다. 이거를 이제 꼭 자기 것으로 이제 숙지를 좀 하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시험이 없는데 내일부터는 선택형 10문제, 그 다음에 이제 사례형 문제까지 해서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시험은 이제 복습 시험입니다. 복습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좌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 영상 강의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요번 주 지나고 나면은 조금 뭐 실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는 있는데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수험생들이 같은 조건에 놓여져 있어요. 지금은 얼마나 자기를 강제할 수 있느냐, 이것이 시험의 이제 당락을 좌우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좀 자기를 조금 이렇게 북돋아서 그래서 좀 각성을 하고 열심히 이제 공부에 매진을 좀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고생을 하면은 이 시험 이제 좋은 성과를 내고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수험생의 가장 큰 미덕은 기본적으로 공부의 양이에요. 어느 정도 양이 확보가 돼야지, 공부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 당락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꼭 공부 시간을 좀 확보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자, 우리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먼저 변사기 교재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머릿말 다음에 실전 답안 작성 요령이라는 것이 나와요. 실전 답안 작성 요령. 자, 이 부분을 대부분은 이제 안 읽고 이렇게 쭉 본문부터 이렇게 보는데 제가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느냐라는 문제, 요 문제를 논의하기 이전에 문제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 이걸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먼저 숙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례 문제의 분석 요령입니다. 자, 사례 문제를 분석을 할 때 우선은 자, 우리가 사례 문제를 분석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이 사례에서 논의되어야 될 법적인 쟁점, 법리적인 쟁점이 뭐고 그 쟁점의 이 사례의 결론이 뭐냐, 이걸 이제 도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사례 문제를 분석을 합니다. 자, 사례 문제를 분석을 할 때는 첫 번째 이 사례에서, 이 사실관계에서 분쟁을 겪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쟁의 당사자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례 문제를 읽을 때 자, 누구하고 누구의 갈등이고 누구와 누구의 법적 분쟁인지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누구하고 누구의 법적 분쟁이다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이 분쟁을 겪고 있는 당사자가 이 사실관계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냐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당사자의
법적인 지위, 이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법적 지위를 파악하지 않고는 분쟁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엇과 관련된 분쟁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법적 지위는 이 사실관계에서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지위,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법적 분쟁이라는 것은 권리 관계에 관한 다툼일 거예요. 권리 관계에 관한 다툼이기 때문에 자, 당사자가 주장하는 권리가 도대체 뭐냐, 이거를 이제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권리의 바. 자, 이거는 대부분 분쟁의 당사자는 어떤 권리를 주장을 하고 상대방은 그 권리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법적 분쟁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는 권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얘기를 하느냐, 이걸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거 파악한다는 얘기는 이 청구권의 이 권리의 법적 근거가 뭐냐라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법적 근거. 어떤 권리를 주장을 하게 되면은 그 권리의 법적 근거가 도대체 뭐냐, 계약상의 권리냐, 아니면 법이 보장한 권리냐,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법적 근거, 이걸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자, 상대방이 뭐라고 다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이 주장의 법적 의미가 뭐냐, 당사자 주장, 이게 이제 항변이나 혹은 재항변이 될 텐데, 항변이나 재항변의 당사자 주장의 법적 의미,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도대체 당사자가 주장하는 게 도대체 어떤 주장이냐.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항변이나 재항변을 통해서 주장하는 이 법적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문제가 요구하는 문제의 요구. 자, 문제가 도대체 무엇을 요구를 하고 있느냐, 이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를 분석을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게 크게 나누면은 당사자가 도대체 누구냐,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분쟁이냐, 그 다음에 당사자가 주장하는 권리가 뭐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항변과 재항변의 법적 의미가 뭐냐, 이걸 파악을 해서 이걸 이제 전제로 딱 놓고 그 다음에 문제가 도대체 무엇을 요구를 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분석을 해서 그래서 이제 사례 답안들을 포착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석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은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문제의 요구를 파악을 했으면은 문제가 풀어라라고 요구하는 것을 파악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계획, 이거를 서술 방향 내지는 어떻게 서술을 할 것인지를 계획을 머릿속에 그려보셔야 됩니다. 계획. 자, 그럼 서술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결론을 일감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결론, 이거를 먼저 떠올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에 이르는 법적 쟁점, 결론 도출에 필요한 법적 쟁점, 이거를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결론 도출에 필요한 법적 쟁점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주장한 권리나 아니면 당사자가 주장하는 항변, 재항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법적 의미나 권리의 법적 근거를 파악을 하게 되면은 결론 도출에 필요한 법적 쟁점은 손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걸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법리 서술에 들어가겠다. 자, 여러분 이제 법리 서술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법리를 서술을 해요. 자, 당사자가 주장하는 권리의 법적 근거나 아니면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주장 사실의 법적 의미를 뒷받침하는 근거 법조를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법조만 가지고 그 권리나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법을 해석을 해야 되겠죠. 판례에 의한 해석론 이거를 제시를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법리 서술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안에다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사안의 적용.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서술의 방향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서술의 방향을 세워서 그래서 이제 답안 작성에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필요한 법적 쟁점을 파악하지 않은 채로 서술에 돌입하는 것은 서술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어떤 말을 써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술에 들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문제의 요구에 따라서 결론이 도대체 뭘까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이 결론이 도출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그래서 법적 쟁점을 파악을 하고 이 법적 쟁점을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법리 서술을 해주고 사안에다 적용하는 이런 방법으로 서술의 방향을 좀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 이 말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인데 이거를 이제 개별적인 사례 문제들을 분석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적용을 한번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